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 주시는 거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기도 하니까요. 질문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연금저축 펀드에서 월배당 ETF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는 내용들 많이들 다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연금 개시 이후에 배당금 인출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자, 만약에 연금 개시 이전에 배당금을 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자, 일단은 배당금을 인출하는 건 가능한데 정확한 표현은 배당금만큼 인출 가능하답니다. 배당금만큼. 자,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은 뭐가 있을까요?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인출 순서. 그래서 들어온 자금의 속성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순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운용수익이고요. 자, 연금저축에서 운용수익은 가장 마지막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이 들어온 만큼 빼다 쓸 수는 있지만 배당금을 직접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아니고요. 그 계좌 안에 있는 어떠한 자금들이 대신 출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개시 이전에 연금저축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신규 납입. 자, 연금 개시 이후에는 일단 세액공제 당연히 적용받을 게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재투자는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금의 속성에 따라서 아니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장기간 만약에 10년 이상, 20년까지 월배당 ETF를 연금저축에서 운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내가 연금 개시 이전에 인출하는 게 손해인지 여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세금이 비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 자, 그리고 장기간 운용했을 때 과연 연금 개시 이전에 월배당을 연금저축에서 인출하는 것은 정말 손해인지 여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연금 개시 전 월 배당금만 인출하면, 자, 일단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으나 처음 보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바로 소득 원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친구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친구들이 두 번째로 빠져나가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운용수익, 배당금, 분배금, 매매 차익 이런 아이들이 세 번째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만 인출하면 운용수익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 나간 순서는 세액공제 미적용이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적용받은 분이 나가고 맨 마지막에 운용수익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냐? 자, 세액공제 안 받은 친구들은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첫째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연금 개시 이전에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모든 전제는 연금 개시를 하기 이전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왜 저율과세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 개시 이전입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받은 둘째와 그 다음에 운용수익 셋째는 16.5%가 과세됩니다. 이 소득세의 이름은 기타소득세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은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합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과세한다라고 해서 분리과세 이런 이름 쓰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만큼 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운용수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1번 친구는 세액공제 적용 안 받은 게 나갈 거고, 자, 2번 친구는 세액공제 적용 받은 거. 이 둘이 모두 다 나가면 그 다음에 운용수익인 배당이 나가는데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된다.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금 개시 전 월배당 인출하면 발생되는 세금 문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로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자, 일단 연금저축 평가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납입하고 5천만 원 배당금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소득 재원, 소득 원천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세액공제 미적용은 1억 원이 있구나.
자, 세액공제 적용분은 없구나. 운용수익은 5천만 원이 있구나. 자, 그러면 나는 5천만 원만큼 배당금 인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가 먼저 빠져나간다? 바로 세액공제 미적용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 인출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남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죠? 배당 투자해서 월 배당 받고 또 뭐 할 수 있다?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천만 원만큼 만약에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 미적용분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사실. 그죠? 비과세. 그래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연금저축의 가장 큰 나이스한 혜택은 뭘까요? 바로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가 되죠. 그리고 운용했었을 때 과세 이연. 자, 요게 일단은 인출하기 이전까지의 가장 나이스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납입했을 때 계속 세액공제도 적용받고요. 자, 그 다음에 운용했을 때는 과세 이연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현재는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째부터 출금이 되기 때문에 자, 1억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시점부터는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연금 개시 이전에는 자,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당금만큼만 인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세금 없이 배당금은 자유롭게 빼다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 계좌 안에서 연금 개시 이전에 배당금을 인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연금저축 평가액은 동일합니다. 1억 5천만 원. 그래서 1억 원 납입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배당금 이렇게 지급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소득 제한을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 미적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분이 1억 원이고요.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이렇게 발생됐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출 순서는 일단 첫째가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첫째에서 세액공제 적용 5천만 원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5천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첫째, 둘째 관계없이 모두 다 16.5%의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억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자, 납입금의 1억 원의 세액공제 자, 1억 원 곱하기 연간 전체 세액공제를 따지면 한 13.2%도 있고요. 혹은 16.5%도 있죠. 자, 그러면 자, 납입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에 13.2면 1,320만 원을 돌려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1억에 16.5%면 1,650만 원을 운용하는 그 기간 동안 돌려받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이 높은 편이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1억 원 받았다면 13.2면 1,320만 원 돌려받은 거예요. 물론 기간이 길었겠지만. 그리고 16.5%다라고 하면 1,650만 원을 돌려받은 겁니다. 자, 근데 원금이 사라졌냐? 또 원금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도 받고 다만 인출했을 때 세금이 좀 나가는 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계좌에서 월배당을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몽땅 다 16.5%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연금저축 안에서 장기간 운용해서 연금 개시 이전에 그냥 월배당만 인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 단계에서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운용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세제 혜택 없고요. 자, 운용 단계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물론 ETF 종목에 따라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세금이 과세되는 종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보통 15.4% 과세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15.4%랑 그다음에 과표 증분을 계산해서 비교해서 자금값이 과세는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요, 금융소득으로 보겠죠.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또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금리가 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그냥 이자 배당 수입이 4%만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을 운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불리한 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저축에서 운용하게 되면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려주는 거죠. 아까 1억 원 났을 때 자, 1,320만 원, 그다음에 1억 원 납입했을 때 1,650만 원을 장기간에 걸쳐서 어쨌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들을 계속적으로 재투자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지는 않지만 재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금액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20년 동안 월배당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받는 배당의 횟수는 240회가 됩니다. 다만 240회를 지급받을 때마다 15.4%의 세금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배당을 재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세금이 나가는 상태에서 재투자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재투자를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연금저축보다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에 있어서는 240회에 해당하는 그 시기까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애게 이럴 수도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15.4% 세금 안 떼고 우리가 계속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금 개시 이전이니까 그냥 싹 다 16.5% 세금이 과세되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그 금액 크기만큼 나중에 인출하게 되면 다시 세금을 떼가기는 하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발생되는 세액공제 적용분을 잘 재투자했고 과세 이연 적용받은 부분들을 잘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의 크기를 훨씬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는 내가 소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투자해서 그 금액의 크기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운용 단계에 있어서는 15.4% 세금 안 떼고 계속 과세 이연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최고의 혜택은 바로 뭐 세액공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운용 단계에 있어서 과세 이연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생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보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보료.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연금 개시 이전,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이미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6.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절세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16.5%의 세금을 다 몽땅 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들이 자, 나중에 인출했었을 때 16.5% 과세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죠? 장기간 그냥 세액공제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운용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여러분들 만 55세 이후에 뭐 하는 게 좋다? 연금 개시 신청하고 돈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자, 월 배당금 인출 시 가장 유리한 방법. 일단 첫 번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에서 자, 월 배당 ETF를 열심히 매수하고요. 발생되는 월 배당을 인출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배당만큼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은 자유롭게 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액공제 미적용분을 다 차감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세금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경우 연금 개시를 하지 않으면 자, 인출하는 배당금만큼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인출된 것으로 인식되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만큼 인출이 됐다면 그 다음은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통해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율과세 받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드린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세액공제 미적용을 절세계좌에서 활용하면서 향후 연금 개시 신청 이후에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면서 인출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금융공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현재 운용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